숙명 앤드 이종수. 어느 날 한 남자가 커다란 홀에서 오케스트라와 더불어 피아노를 연주하고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것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될 만남이었다. 결국 피아니스트가 그 남자를 살해하는 것으로 극은 시작된다. 왜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한 남자를 살해한 것일까? 이렇게 일드모레의 그릇은 의문의 살해 장면에서 출발한다. 본래 마스모토 세이초의 원작 소설을 극화한 작품이다. 주검은 무척이나 처참한 상태로 발견된다. 철도 주차장의 철길 사이에서 얼굴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문도 손가락이 모두 지식여진 채여서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한동안 피살자의 신원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살자와 살해 용의자로 보이는 남자가 한 선술집에서 환담을 나눴다는 것이었다. 피살자의 억양은 도쿠우 지역의 방언이었는데 특이하게도 북쪽 지방의 사투리이지만 남도의 일부 지방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이 집요한 추적 끝에 드러난다. 주인공은 굴지의 농상성 장관을 지낸 현역 국회의원의 고명딸을 약혼녀로 두고 있었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날리려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 연주회를 마치고 살인을 마무리하던 찰나에 옷깃을 스치는 운명의 여자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의 만남을 불편해한다. 항상 일정한 시각 해걸음에 만나 낙조를 바라보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가 해걸음에 낙조를 바라보러 나타날 때면 어김없이 한 여선생이 멜로디언을 든 아이들을 이끌고 그곳에 와서 연주를 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공은 멜로디언에 얽힌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한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끝없이 유랑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은 어느 날 한적한 학교에서 멜로디언을 훔쳐나오게 되고 주인공은 그것을 평생 반려자처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워간 것이었다. 그녀는 극단의 여배우였는데 주연으로 발탁되었다가 곧바로 경질되는 비운을 맞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의 죽음까지 통보받는다. 그녀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고향을 찾게 되고 주인공이 그 뒤를 밟는다. 결국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하려는 여주인공을 구해낸 그는 강하게 살아야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여배우로서 종막을 맞게 된 그녀는 결국 의상 담당 스태프로 변신을 꾀하게 되고 남자 주인공과 끈끈한 관계로 맺어진다. 한편 수사국에서는 피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실 등을 밝혀낸다. 살인이 있었던 날 피살자가 입었던 긴 티셔츠는 주인공의 옛 애인의 실수로 달리던 기차에서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리게 된다. 그것을 목격한 기자는 상상력을 가미하게 되고 결정적인 살인의 증거로 포착된다. 휘날리던 티셔츠 조각을 수거하여 피살자의 혈흔임을 확인하기에 이른다. 한편 피살자의 행적을 쫓던 형사에 의해 피살자가 거두어준 한 불황자, 부자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들의 행적이 드러난다. 그들은 북쪽 마을에서 죄를 짓고 쫓겨온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거둔 피살자는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보살폈고 아버지를 설득하여 스스로 범죄 사실을 자수하게 한다. 지병을 앓던 아버지는 결국 의료형무소에 수감되어 치료를 받으며 수용 생활을 하게 된다. 한 부락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배척당하고 질타를 받자 그들은 치명적인 아픔을 겪게 된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은 결국 분노한 아비의 손에 의해 집단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대규모의 사륙을 은폐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불지른 후 방랑의 길을 떠난 부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머나먼 남쪽 지방으로까지 흘러들어온다. 산사의 마루 밑에 몸을 숨기고 있던 그들은 결국 스님의 신고를 받고 나타난 경관에게 발견되어 보호를 받게 된다. 피살자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건강을 회복한 두 부자에게 남겨진 것은 영원한 이별이었다. 10살 난 아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작별한다. 홀로 남겨진 아들은 피살자의 보살핌 속에 성장해 가던 중 친구 한 명이 홍수에 휩쓸려 죽게 되자 그로의 변신을 꾀한다. 히데오에서 와가에이치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었다. 그것은 순풍의 돛을 단격이 되어
새로운 삶의 모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는 손이 따뜻했다. 그러나 가슴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것이 그의 숙명이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평생을 피아노에 매달린 아들은 평생의 역작이라 할 수 있는 교향곡 숙명의 작곡에 몰두한다. 그러나 좁혀오는 포위망은 결국 그를 올가미에 올가매게 된다. 교향곡 완성을 3일 앞둔 상황에서 체포 위기에 처한 그는 3일간의 유예를 요청하고 교향곡을 완성한다. 화려한 연주회를 통해 교향곡 숙명은 대성공을 거둔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형사의 배려로 아버지를 만나 통안의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어린 시절 피아노를 대신했던 멜로디언으로 아버지 앞에서 숙명을 연주한다. 그는 한평생을 살인자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아 히데오라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 변신을 꾀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다. 자신의 과거를 모조리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상황에 처하게 된 그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파국을 맞는다. 인간으로서 완전한 자리매김을 원했던 한 천재는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 아버지와 같은 치명적인 선택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최고의 자리에서 맞이한 비참한 최후는 인간의 굴레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인간의 심연을 꿰뚫어보게 해주었다. 어린 시절 남자아이도 바닷가의 모래로 그릇을 만들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아이도 어머니의 칭찬을 듣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모래그릇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에 의해 힘없이 사그라지고 망가지고 말았다. 기대를 품고 칭찬을 바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한히 노력해도 힘든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되리라. 언제 어디서든 이루려던 꿈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면 자신이 즐기며 행복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삶이란 늘 모래그릇처럼 결코 쉽지 않은 형태의 그릇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 일드 속에 흐르는 핵심은 교향곡 숙명이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숙명을 지닌 주인공이 이를 초극하고자 애쓴 일생이 담담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이의 숙명에서 애련함이 잔잔히 남는다.